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릴 때 흔히들 이런 걱정하게 되죠. 나 허리 디스크 아닌가 하고 말이죠. 네. 그만큼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을에는 산행이나 스포츠 활동이 많아지고요. 또 수험생들은 수능을 앞두고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시기인데요. 네. 그래서 허리 디스크 환자가 늘어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리 디스크, 허리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의사 이범 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저도 허리 아파본 경험 생각해보면 그때 정말 불편하고, 네, 네. 일단은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움직임도 어렵고 그랬거든요. 네. 그만큼 이게 몸의 중심이 허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맞습니다. 네. 허리를 이제 우리 몸에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가운데 있으니까 당연히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허리가 있고 위에 등 위에 이제 목이 있는데 척추가 이제 바로 서게 되는데 가장 그 기본이 허리가 되겠죠. 이렇게 구조적으로 가운데 있는 거 말고도요. 기능적으로도 척추의 아래쪽에는 골반이 있고 그다음에 골반은 다리와 연결이 되고요. 척추의 위쪽은 날개뼈가 있고 그 날개뼈는 팔뼈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네. 팔다리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척추가 바로 서야 되는 기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척추와 허리와 팔다리가 모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반대로 말하면 이 팔다리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허리가 바로 서야 되고 또 우리 몸에서 그만큼 많은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주 아프게 되는 부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허리가 아파도 누워서 쉬다 보면 좀 괜찮아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맞아요. 일단 통증이 발생을 하면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죠. 네, 환자분들마다 기준이 다 달라서요. 네네. 어떤 분들은 통증이 생기자마자 병원에 오는 분들도 있고 네. 대부분은 하루 이틀 정도는 기다려보죠. 근데 기다려봤을 때 하루 이틀 기다려서 괜찮아지면 다행인데 한 72시간 정도 만으로 3일 정도 지났는데 통증이 지속이 된다든지 통증이 더 심해진다든지 이 통증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든지 하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이게 단순히 내부에 있는 바깥에 있는 근육의 문제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이 통증에 자주 참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참다 보면 나중에 이게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더 큰 병으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통증이 있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평소에 이 허리 통증이요, 이 자세나 습관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저도 평소에 그 자세나 습관을 좀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예, 잘 안 됩니다, 이게 사실. 맞습니다. 예. 자세 얘기 나오면 그쵸, 지금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딱 허리가 펴지는 맞아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허리뼈는 이렇게 활처럼 있게 배열되어 있는 것이 정상인데요. 이 부분이 앞쪽이고요. 이 부분이 배 쪽이고 이제 등 쪽, 뒤쪽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앞으로 휘어져 있다 그래서 요추의 전만이라고 합니다. 이 전만 상태는 체중을 분배하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인데 평소에 일할 때 자세가 좋지 않거나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아서 이게 이제 구부정하게 있게 되면 체중이 골고루 분산되지가 않고 특정 부분에 많은 힘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는 디스크라든지 뼈 관절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차츰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탈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뼈나 관절 디스크에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이 들어갔다가 대사산물들이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서 있게 되면 이러한 작용이 원활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네, 정말 그 평소에 자세가 너무나 맞아요.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특징적인 증상들 궁금하실 텐데 허리 디스크는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환자들의 궁금증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허리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사례자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다리까지도 증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허리 디스크가 뭐가 문제가 되고 왜 다리까지 증상이 나타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라는 것은 원래 허리뼈 사이에서 허리에 완충작용을 해주면서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척추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디스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튀어나오게 되면 주변 신경에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신경은 허리에서 출발을 해서 엉덩이, 다리까지 내려가는 신경이기 때문에 허리에서 나타나는 문제 때문에 다리까지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환자분들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리가 뜨겁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터질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리가 시리다, 저리다, 굉장히 아프다. 이 통증의 양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거는 이제 감각신경이 어디가 손상되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느끼는 감각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어쨌든 문제는 허리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허리를 치료해서 허리뿐만 아니고 다리까지 증상을 없앨 수 있도록 치료를 해야 되겠고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가시면 추나요법이라고 해서 허리 골반의 틀어진 부분을 교정을 하고 근육 긴장된 부분을 늘려주고 풀어주는 치료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약침이라고 해서 한약으로 된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리 디스크 주변에 염증 상태를 줄여주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침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물리치료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하지 방사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네. 보면서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 궁금해지는데 어떤 증상들이 또 있나요? 네, 영상에서 설명 한번 드렸는데요. 네네. 이 허리 디스크 증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조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구조를 그림을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뼈 사이, 요게 이제 허리뼈가 되겠고요. 네. 허리뼈 사이에는 디스크라는 구조물이 있어서 이 체중을 분산해주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 이쪽이 앞쪽이 위쪽이 뒤쪽이거든요. 뒤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이 주변의 신경을 자극을 하게 되는데 이 신경 입장에서는 이물질이 튀어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물질이 나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발생을 하고 신경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서 출발한 이 신경이 그림은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지만 이 신경이 모여서 발끝까지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염증 반응이 발생을 하고 신경이 손상이 되게 되면 이 허리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다리까지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허리뿐만이 아니고 엉덩이라든지 허벅지, 종아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어떤 환자분들은 이게 이제 아픈 것뿐만이 아니고 뜨겁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터질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표현이 굉장히 다양한데 네네. 이 손상되어 있는 감각신경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게 꼭 다리 증상이 없어도 허리 통증만 있는 경우에도 디스크로 진단되는 경우들은 많고요. 반대로 허리 통증은 없는데 다리만 불편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감별해서 다른 진단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디스크로 인한 통증에 있어서도 허리가 아프지 않고 다리만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빨리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 앞서 이제 증상 여러 가지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가끔씩 헷갈리는 게 허리에 통증이 있을 때 이게 허리 디스크인지 척추관 협착증인지 예,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진료를 제대로 봐야 될 텐데요. 허리 아프게 되면 오래 가잖아요. 그 통증이. 예. 아무래도 이제 제대로 치료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통증이라는 거는 몸에서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보내는 신호예요. 경고 네. 신호죠. 그런데 네, 이거를 이제 무시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크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허리 디스크, 그다음에 이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는 방금 전까지 말씀을 드렸고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척추관이라는 것은 척추를 가운데 통과하는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고 허리를 많이 오랫동안 무리를 해서 쓰신 분들한테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척추뼈를 이어주고 있는 관절이라든지 그 척추관 안에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척추관이 좁아지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네.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면 지나가는 신경에 압박이 되기 때문에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환자분들이 걸음을 걸을 때 오래 못 걷고 다리가 아, 너무 불편해서 네네. 주저앉는 경우들도 있고 네. 특징적으로 이게 꾸부정하게 주저앉아 있으면 조금 풀어지는 것 같다가 네. 또 허리를 세우고 이제 걸음을 걸으면 또 못 걷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보다는 조금 더 노년층, 장년층에서 생기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허리 디스크라든지 척추관 협착증이 많이 생기는 질환인데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치료 방법도 좀 궁금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그 허리가 아프면 추나요법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추나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허리라든지 골반에 틀어져 있는 부분을 교정함으로써 허리에 힘이 부담되는 힘을 줄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척추 관절을 늘려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된 것을 풀어줌으로써 허리 통증을 줄여주고 오랫동안 허리를 건강하게 쓸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허리만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골반도 같이 치료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골반이 틀어진 것으로 인해서 허리 디스크에 허리 관절에 허리 척추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골반이 틀어진 것을 바로 잡아줌으로써 허리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같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될지 혹시나 또 부작용은 없을지도 궁금해지네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 이 허리 디스크가 심하지 않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치료하면 대부분 좋아지고요. 허리 디스크가 여러 군데가 튀어나와 있고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꽤 만성적으로 진행된 분들은 한 두세 달 정도는 치료해야 그래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부작용은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죠. 추나요법이라든지 뭐 한약 치료, 약침 치료들이 있는데 추나요법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가 환자의 이제 그 골격 구조를 잘 파악해서 네. 전문적인 시술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한약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한약 이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공급되는 한약재는 국가의 인증을 받은 한약재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깨끗한 약재를 쓰고 그다음에 한의사가 그것을 조합해서 전문적인 탕약이나 한약을 만들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의사 이범 원장과 함께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씨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꽃이 코스모스 아닐까 싶은데요. 네. 지금 음성군의 봉학정원에 가면, 봉학공원에 가면요. 코스모스가 만발했다고 합니다. 네, 음성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마편초, 코스모스, 핑크뮬리 등으로 꾸며진 9개의 테마 공원이 있는데요. 네. 짧은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예쁜 꽃 구경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